안녕하십니까. 젊은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저의 편지. 어쩌면 꼰대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은, 도대체 저 사람은 선생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교사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교사가 되면 이런 게 좋다. 좋은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게 언제적인가요? 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전화기가 아이폰 4S인 걸로 봐가지고 4S가 언제적 전화기죠? 아마 대략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이게 뭔 사진이냐면은 애들 데리고 시내 그 역사 답사를 갔다가 도차를 당했어요. 저는 이거 사진 찍히는지도 몰랐어요. 사진 찍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아이의 그 카카오톡 배경사진에 이 사진이 떡하니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기 3G 시대네요. 3G 시대. 이 사진이 떡하니 올라가 있는데 좀 당황스럽긴 했죠. 지금보다 살이 좀 더 많네요. 이 팔뚝 봐라. 아유, 이 배하며. 근데 이 사진을 찍은 아이는 그냥 다만 동아리 지도교사였어요. 그 반에 그 담임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게 교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좋아해 준다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구나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많습니다. 물론 연예인들 이러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건 불특정 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 대면서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종이 과연 교사 말고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해마다 바꿔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면 좋은 점 중에 가장 1번으로 꼽은 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사랑을 받지는 않죠.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언제든 선생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냉소적이거나 반항적이거나 그런 아이들은 아직은 이게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 일단 출발점부터 선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처음 만남 때는 그렇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뀔 수도 있고, 사랑이 냉소로 바뀔 수도 있고, 혹은 혐오로 바뀔 수도 있고, 비웃음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열심히 잘 하면은 아이들은 훌륭한 성취를 바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완벽하기도 바라지 않고요, 아주 훌륭하기도 바라지 않고, 의외로 그 선생님의 약점과 단점까지도 훤히 꿰뚫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존재가 학생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교사가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빙긋이 웃으면서 어른들하고 별로 안 만나도 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죠. 전 그래서 지금도 이 학교에서 어른들, 다른 동료 교사들과의 만남을 좀 최소화하는 편입니다. 현재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게 저한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게, 이 한 학기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이 없는 학교에 자꾸 출퇴근을 하면서 출근을 해서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어른을 봐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른들은요, 이미 타산적입니다. 저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와 어떤 관계가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훨씬 순수하죠. 우리 순수한 사랑을 한번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사가 되면 좋은 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교사는 성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은 타고나기를 공동체적인 동물이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둘 다 약간씩 맞고 약간씩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미했던 바는 사람은 폴리스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폴리스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알고 있던 유일한 정치체이기도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고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은 혼자는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이상의 존재이거나, 그러니까 신이죠. 혹은 인간 이하의 존재다. 동물이죠. 신이나 동물 아니면은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회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 가가지고 막 난리치면 어떻게 돼요? 징벌방에 가죠. 근데 그 징벌방이라니까 하면은 안에서 뭐 고문을 한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죠. 단지 뭐예요?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독방에 혼자 집어넣어놓고 가끔 가다가 밥이야 밥 그러면서 간수가 밀어넣어주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런 그 인간관계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교도소에서 가장 큰 벌이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관계가 끊어질 때 큰 고통을 느낍니다. 물론 그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게 만드는 게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 약간 개성이 강하고 천재적인 사람들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 학생들을 하나로 보느냐 각각의 인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의 사이즈도 달라집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수업을 한다고 합시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을 통제할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몇십 명이 있더라도 그냥 이 전체가 그냥 뭐가 돼요? 학생이 되는 겁니다. 학생 하나와 교사 한 사람의 관계이고 이 교사가 학생을 또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대등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대등한 사람과 나와 대등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더 큰 보람을 줄까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존경과 사랑과 내가 나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존경과 사랑은 어느 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할까요?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학습자들, 학생들을 이 전체를 대상으로 두지 않고 각각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지식과 뭐 생각들을 존중해 준다면요, 이 교사 역시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교사가 제일 많은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제일 많은 걸 얻게 되지만, 그래서 학생들은 이만큼을 얻게 되지만 교사도 그래도 이만큼씩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도 성장하고 교사도 성장합니다. 자, 성장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굉장한 기쁨입니다. 이 스피노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사람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힘, 역량이죠. 이 역량이 늘어날 때 늘어나고 있네 하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성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 역량이, 나의 힘이 줄어드는 걸 느낄 때 힘 빠진다 그러죠. 그런데 이걸 내가 느껴요. 빠지네 이렇게 느낀다면은 그게 바로 슬픔인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 힘이 늘어나는 것 같은,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친구와의 만남을 기쁜 만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내 힘이 빠져. 저 사람만 보면은 내가 아주 그냥 환장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슬픈 만남이 되겠죠. 자,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쁜 만남을 합니까? 슬픈 만남을 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앞으로 다시 이리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서로 만남으로써 학생들은 이만큼을, 또 교사도 이만큼의 역량을 확대시켜 나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쁜 만남을 하고 있죠. 자, 만나서 서로 기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교사를 사랑하고요. 교사도 학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교사는 학생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지 않고요.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나는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죄다 위선적인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교사는 절대로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그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교사가 되면 이렇게 좋아요를 얘기한 건지 교사를 하려면 이렇게 어려워요를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충분히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교직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애들 하나하나를 뭐 인격적으로 인정해주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속에서 관계를 느끼고 같이 성장하고 피곤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딱 질서를 잡아야지 뭐 하는 거야. 난 따따따따따 답만 가르쳐 주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이라면은 글쎄요. 교사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